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 조직 개편을 일단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에 따라서 장관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로써 당초 폐지가 유력했던 여성가족부도 일단 존치가 되고요. 장관 인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는 도대체 어떤 고민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이런 결정을 내린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의 상황, 좀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일단 이거 좀 진화가 급하다 이런 취지로 발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내의 경제 사정도 참 안 좋고요. 네. 또 외교 안보 여건이 이제 엄중하니까 민생 챙기는 것 그리고 외교 안보 당면 현안 과제를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이제 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이유입니다. 예. 아무튼 정부 출범 전에 조직 개편을 하지 않는 건 참으로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예. 인수위에서 그러면 언제쯤에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라는 혹시 일정표는 논의를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일정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인수위는 사실은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제 3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정부 조직을 바꾼 거에 따라서 내각 인선 그 조각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부 조직 바꾸고 인선하면서 이제 힘을 빼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제로 정부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경험을 더하고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 그리고 외부 의견도 좀 경청해서 더 좋은 정부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언제까지 되겠다고 딱 못 박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저희가 그 준비해왔던 안들도 있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 운영에 보면서 민주당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국민들 공감대를 만드는 것,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지금 대변인께서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셔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얼개를 짠 다음에 예. 비공식적으로라도 혹시 민주당의 의사타진을 해보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추경호 간사께서 그 정부 조직 TF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국정과제랑 같이 맞물려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뭐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하고 의논을 해볼 시간은 없었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5년 단위로 정부 조직 자꾸 뜯어 고치는 거 말고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도 마침 주셨고 저희랑 생각이 이제 일치했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좀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변인 말씀을 좀 일단 쭉 듣다 보니까 맥락이 이제 정부 출범 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출범 직후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뭐 빠른 시간 안에 하겠지만 시간을 뭐 빨리 하겠다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겠다는 거에 박점이 찍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수없이 아마 이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없어질 부처가 나올 텐데 그러면 굳이 장관 인사를 해야 되느냐 말하는 어떤 질문 수없이 받으셨죠. 이제 여성가족부를 그 염두에 두고 많이들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그 폐지하는 거가 뭐 유효하냐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은 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당선인께서도 최근까지도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 정책을 포기한다거나 뭐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 체제대로 여가부를 운영을 하면서 왜 이런 폐지 논란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문제점도 제대로 짚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여성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이제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지금 새 정부 시작할 때 바로 뭐 폐지나 뭐 개편이 아니라 시간을 좀 보고 조금 뒤로 미뤄서 개편이 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대신 미래가족부를 만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이제 추측성 보도였고요. 네. 왜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조직을 한 부처만 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을 한 부처에 어떤 부처에서 할 건지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뭐 이름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합친다 뭐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그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예. 이제 나왔던 보도를 기초로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인수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교육부 이것도 폐지 내지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예,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까? 예, 뭐 여러 인수위에 굉장히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개인들 의견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네. 이게 기획조정 분과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정식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간 적도 없다? 예. 그래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여가부는 없애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살리는 뭐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있던데요. 예,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게 아마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추측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예. 안이 안 나와 있는데, 예, 안이 안 나와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뭐 협상 카드로 주고 뭐 나중에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뭐 그런 협상 카드까지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과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예. 이제 이게 어찌 본다면 인수위 활동을 이제 최종 마무리해서 내놓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국정과제 선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작업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목표를 5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이제 4월 4일까지로 1차 초안을 만든다.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4월 4일까지 후보안들이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이 4월 18일까지 이제 2차 안이 나오는 건데요. 예. 4월 18일이 되면 이게 조금 이제 국정 과제로서의 모양이 갖춰진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얼개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30일에 일종의 최종안, 5월 2일에 확정 이렇게 해야 이제 5월 3일이나 9일 사이에 당선인께서 대국민 발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월 초쯤에 국정과제가 선정이 마무리돼서 발표가 된다면 예. 사실은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떤 사업을 할지가 정해져야 조직이 나오는 거니까 국정과제가 선정이 되면 정부 조직 개편도 사실은 얼개가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는 4월 18일쯤 얼개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5월 2일까지는 아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더 다듬기라든가 뭐 브랜딩이라든가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대한 뭐 이렇게 틀이 새 정부에서 원하는 틀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가지고 뭐 저희가 조직안을 미리 만들겠다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인수위 기간 동안에는 그 정부 조직안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어제
추경호 간사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인수위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게 아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인수위 예. 내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 그 논의는 어제부로 일단 완전 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단이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국정감의 얼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조직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은 아이디어는 같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정보 플랫폼 네, TF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어떤 조직에 대한 거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하는 업무 방식에 대한 예, 그런 거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작업은 계속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아까 이제 위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어제 예. 인수에서도 이제 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하던데 예. 혹시 이제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인수위가 좀 논의가 됐거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워낙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이 10년 만에 최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뭐 추경 예산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인수위에서는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내놔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인수위에서도 이제 생활 물가나 이런 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새 정부 출범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공급 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재, 부품, 에너지, 광물 이런 쪽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런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만든다든지 예. 아니면 뭐 어제 발표된 것처럼 글로벌 곡물 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 이런 물가 안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전문가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에 대해 혹시 인수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네네. 아니지만 네. 그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명확하게 인수위 입장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 BTS 소속사를 얼마 전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역 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그 논의가 됐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인수위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인수위에서 그 BTS 소속사를 방문하고 그 다음번에도 이제 그 관련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네네. 그때의 그 의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K-팝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했을 때는 병역 특례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만났을 때 그쪽에서 뭐 필요한 네네. 요구 사항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한 항목 들어 있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 병역 특례 문제는 사실은 인수위에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의견 청취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수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논의도 한 적 없고 검토도 한 적 없다. 예, 그 의견 청취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제시만 되어 있는 것이지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인수위가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 대변인께서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좀 그 뭐 친하시니까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인수위 활동 끝내고 당으로 돌아간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돌던데 혹시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사무실을 가깝게 쓰고 있는데 그 보궐선거 출마하신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예. 이것도 이른바 언론의 소설인가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야말로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선대위원장직은 안 맞는다고 밝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직,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와서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여쭤봤었어요. 네, 어떤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실 때는 선대위원장에 대한 제안을 정식으로 받으신 건 아니었고,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제안을 받으시지 않으셨고, 예.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작전 짜고 이런 거보다는 그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도와주겠다. 지원 유세는 한다. 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권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위원장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 얘기 나누신 바가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습니다.